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헤겔이라는 철학 서적입니다. 저 역시 이 책을 고른 이유도 헤겔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어져 입문용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약 하나마 헤겔에 대하여 아는 만큼 서평을 쓰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헤겔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철학에 대한 접근을 전과는 다르게 체계화시켰다는 점이 있는데요. 유기적인 형태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본래 유기적이라는 말은 요소들이 독립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헤겔의 철학은 사유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진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에서부터 결과까지 끊임없는 사유의 과정을 통해 전개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는 더 좋은 것으로 개선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상에 대한 자기 규정을 통하여 스스로 검토하고 수정하며 전진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서술이라고 합니다. 헤겔은 이러한 서술을 통해 변증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서술이라고 하는 자기 규정을 통한 스스로 검토하며 전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마치 도정과도 같은 것인데요. 도정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나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진리로 되기 위한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과정은 사유라는 노동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헤겔의 철학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유의 노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유의 노동이라는 과정 가운데 어떤 원리에 의하여 더 나은 진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언급한 자기 규정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바로 내재적 비판에 있습니다. 자신의 내적 모순과 한계를 스스로 각성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이 말은 공허하고 불안적이던 틀만 있던 개념이 사유하는 과정 동안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변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며 스스로 각성한 결과 성숙한 자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각성인 내재적 비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헤겔의 철학은 체계적이며 유기적 서술 구조 속에 내재적 비판을 통한 자기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내재적 비판을 통한 스스로의 각성은 정말 기나긴 여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부분이 없이는 다음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가능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진리는 도정 속의 한 부분만을 떼어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겔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진리는 전체이다라는 말을 남기죠. 이렇게 유기적인 운동은 시작과 끝이 별개가 아닌 연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 모순을 극복하며 스스로를 전개해 나가면서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처음 시작의 자신이며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마치 동그란 원과 같이 시작과 끝이 연결된 셈이죠. 그래서 헤겔 철학에서 서술 구조는 원환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겔 철학은 유기체적이며 서술을 통한 원환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헤겔은 철학을 체계적이며 마치 학문과 같은 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존재를 올바로 파악하지 않는 사유는 이성적 사유라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학적인 서술,
즉, 어떤 원리를 통한 대상의 파악이 있어야만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철학은 더 이상 소수의 몇 사람만이 갖는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는데요. 오히려 학문과 같이 어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민주적인 것이 되게 됩니다. 헤겔은 자신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만들므로 민주적 공개성과 개방성을 지니게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헤겔의 철학은 체계적이며 서술이라는 방식을 통해 학문적 타당성을 기초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이성적인 사유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은 변증법이라는 유명한 고유 논리를 발견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철학이라는 것을 소수 몇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철학을 다른 철학과 비교한다면 사유의 호흡이 길다는 점이 있는데요. 끝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